반토막 나기도 했고 현재도 지금 주가가 130만 원대인데 여기서 300만 원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너무 목표가를 조금 과하게 설정해 놓고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전고점 회복을 먼저 해줄 수 있느냐가 우선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선 좋긴 해요. 내용은 여전히 좋습니다. 삼성전기는 이제 두 가지 성장축이 있죠.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에 고정 댓글에서 신청해 주세요. 반도체 빅4는 전고점 회복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상황에서 사실 고점 다시 회복해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기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들이 빠진 이유는 뭘까요? 저는 심리적인 요인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보거든요. 투심이 꺾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기업들의 어떤 전망 수치 자체가 좋지 않게 바뀌었느냐?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좋아지고 있는 배경들이 있죠. 최근에 중국의 문샷 AI에서 키미 K3 공개 이후에 지금 장난 아니죠. 근데 이 내용이 나오고 나서 키미 K3 공개 이후에 이 알고리즘 효율화가 잘 되면 결국에는 이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미 시장에서 투심이 잔뜩 꺾인 상황이잖아요. 꺾인 상황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조금 더 부담으로 작용을 한 것이지 따지고 보면 이게 제2의 딥시크랑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뭐 터보 퀀트 이런 것처럼 그냥 단기적인 오해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이런 어떤 그 추론 비용이 낮아지게 되면은 AI에 대한 이 서비스 이용량이 오히려 더 증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메모리 수요가 더 증가할 수 있다라는 논리가 저는 더 적합한 논리라고 오히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반도체 쪽이 지금 투심이 많이 악화된 이유는 단순합니다. 많이 올랐어요. 상반기 때부터 상당히 많이 올라오면서 기존 보유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이 차익 실현 욕구가 누적이 많이 됐을 것이고 그만큼 많이 올라온 만큼 피로도가 상당히 많이 누적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매도할 수 있는 매도를 해야만 하는 그 명분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차익 매물이 쏟아질 수 있는 상황에서 메타가 자기네들 전략에 대한 그 세팅일 뿐인데 GPU 연산력 대여 사업, 그러니까 임대 사업을 한다라는 뉴스가 사실상 매도 트리거 시점이랑 되게 잘 맞죠. 그리고 하반기 리밸런싱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부분도 이제 명분이 된 것 같고요. 어쨌든 그로 인해서 주가가 빠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차익 실현 욕구로 인해서 기존 보유자들이 매도를 하면서 많이 빠지는 상황에서 뒤늦게 참여한 사람들도 패닉 셀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하락폭을 더 키운 이유는 당연하게도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한 사람들은 본주가 조금만 빠져도 더 많이 빠지잖아요. 그럼 패닉셀을 더 많이 유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많이 과하게 빠진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많이 빠졌으니까 뭐 지금이라도 그러면 좀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보긴 하는데 오히려 저는 이 투심이 언제 회복을 해줄 수 있을 것이냐. 투심이 회복되어 줘야 하는 이 트리거가 저는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쨌든 그 매도를 해야 되는 이 매도 심리가 더 우위에 있다 보니까 오늘도 반등하다가 결국에 오후장에 다시 빠지는 그런 그림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트리거가 언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전고점을 회복하기 위한 트리거는 결국에 이번 주 다음 주에 발표되는 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그러니까 AI에 그동안 많은 투자를 했는데 이 투자 대비 진짜 성과를 얼마큼 내고 있느냐. 그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되어줘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캐펙스 투자를 얼마큼 더 지출을 늘릴 것이냐. 지출을 늘린다면 결국에 반도체를 더 사겠다라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28년도에도 여전히 좋을 것이다라는 가이던스가 또 뒤늦게 나올 수가 있죠. 자,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때부터 이 매수 트리거가 다시 발생을 하면서 이 투심이 회복 단계로 넘어감에 따라서 정고점을 향해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대신 대대적인 캐펙스 증가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줘야겠죠. 다만 정고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정고점을 막 돌파해가지고 작년 상반기 때처럼 강할 수 있느냐 여부는 저는 그것은 조금 회의적이라 봅니다. AI 트렌드가 이제는 다음 단계로 좀 넘어갈 단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고점 회복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더 상반기처럼 강하게 올라가는 것은 상대적으로 제한될 것이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번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 내용이 굉장히 좋다, 괄목할 만한 내용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반기를 쭉 봤었을 때 12월까지 봤었을 때 정고점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게 과연 그렇게 억지스러운 것인가 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목표 주가 300만 원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시장에서 삼성전기가 지금 고점 대비 많이 빠졌잖아요. 반토막 났습니다. 반토막 나기도 했고 현재도 지금 주가가 130만 원대인데 여기서 300만 원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너무 목표가를 조금 과하게 설정해 놓고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전고점 회복을 먼저 해줄 수 있느냐가 우선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선 좋긴 해요. 내용은 여전히 좋습니다. 삼성전기는 이제 두 가지 성장축이 있죠. MLCC와 이쪽에서 놓고 보게 되면은 과거처럼 무라타라
무라타랑 삼성전기 또 이제 모든 피어 그룹들 모두 다 이제 증설 경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거든요. 증설 경쟁을 더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공급이 제한이 걸린다라는 것이고 그 안에서 차세대 막 서버 AI 서버는 지금 MLCC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공급자 우위 시장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마진 ASP가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아직 상승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지 않았어요. 물론 어느 정도 부분은 주가에 이미 선반영이 된 측면이 있겠죠. 자, 그리고 FCBGA도 보게 되면 지금 대면적화되고 고다층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면적화되면서 워피칭 같은 그런 이제 수요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산 물량 자체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수요 문제가 발생하고 그리고 생산 시설도 많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수요는 오히려 더 급격하게 급증하고 있죠. 반도체 필요하면 결국에 패키징 기판 필요하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결국에 공급자 우위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성장 사이드 모두 다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정학적인 상황을 봤을 때 중국에다가 무리하게 공장 투자했었던 무라타랑 이비덴 대비해가지고 삼성전기가 조금 더 이 북미 쪽에 대한 이 글로벌 고객사들 입장에서 좋은 포지션을 갖고 가는 것도 사실이에요. 내용은 좋아요. 근데 이미 밸류에이션은 높습니다. 글로벌 선두그룹, 이비덴, 무라타, PER 비슷합니다. 비슷한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았으니 리레이팅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은 다시 이제 반영이 되기 힘들겠죠. 이 부분은 상반기에 다 반영이 되는 측면이 있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뭘 봐야 되느냐면 결국에 반도체 투심이 회복되어주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트리거가 만들어지는지가 중요한 것이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캐펙스 투자가 완연하게 지금 계속 나와줘야 되고 그리고 이 공급 쇼티지 상황 MLCC, FCBGA 공급 부족 사태가 28년도까지도 계속 지속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컨센서스가 계속 쏟아져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이 전고점이 240만 원까지 회복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회복하고 나서부터 이제 300만 원 갈지 여부를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의 그 가이던스에 너무 집중하기보단 전고점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 우선이고 그렇게 되려면 먼저 심리가 회복되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